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이제 많이 따뜻해졌어요. 네. 제 옷차림도 굉장히 이제 간소화됐습니다. 가정의 달 5월에 함께 공부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네. 7기 실전 투자 스터디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기수는 제가 수익을 드릴 수 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자신은 없는데, 그래도 5월에는 제가 시장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월에는 좀 같이 조심하면서 공부하실 분들 모집합니다. 댓글 상단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요. 신청해 주세요. 이번에는 6기하고 7기 사이에 텀이 없어요. 그냥 바로 진행합니다. 왜냐면 5월 시장이 너무 다이나믹합니다. 그래서 전 모시고 그냥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써먹는 AI 혁명 투자 책 예판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4월 말까지 예약 판매를 받기 때문에 5월부터는 출판 서점에서 사시면 됩니다. 네, 많이 팔렸어요. 많은 성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간만에 자율주행차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차. 정말 자율주행차가 올해 레벨 3를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별로 안 좋았죠. 네, 왜냐하면 이제 결국 전기차가 문제였는데요. 자동차의 변화는 두 단계가 있거든요. 두 단계로 변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내연기관에서 배터리로 먼저 바뀌고요. 배터리로 바뀐 다음에 기존의 기계장치잖아요, 자동차가. 기계장치가 이게 컴퓨터화 되는 거거든요. 1단계는 2차전지 배터리 가지고 시세를 뽑았고요. 결국 이제 지금은 요 2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테슬라의 FSD, 풀 셀프 드라이빙. 이게 완전 자율주행차라는 컨셉이지만 사실상 뭐 용어의 과잉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게 이번에 중국 쪽에 열렸죠. 네, 중국 쪽에. 중국 쪽에 이걸 팔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면 4년 전에 요거를 했었죠. 원래 4년 전에 팔려고 했었는데 중국이 이제 데이터 보안 이유로 우리 자국에 있는, 중국 내에 있는 데이터가 미국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는 거는 이거는 우리 정보 유출이야 라고 해서 엄청나게 이제 테슬라를 괴롭혔었죠. 네, 그래서 FSD 판매가 안 됐었고요. 그리고 사실상 애국 소비로 테슬라와 애플이 우리가 이제 진짜 간과했던 게, 테슬라하고 애플은 명품 브랜드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래도 계속해서 경쟁력을 유지할 거야 라고 했는데, 결국 외국 소비한테 정말 이념은 모든 걸 넘어선다.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외국 소비로 인해서 타격을 입었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일론 머스크가 중국으로 넘어가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미묘하지 않습니까? 시점이. 자, 지금 왜 굳이 중국의 리창 총리가 일론 머스크를 불러서 이야기할까? 그리고 왜 규제를 풀어서 FSD 판매를 열어주는 제스처를 취할까? 저는 결국 11월 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보면 일론 머스크하고 팀 쿡의 스탠스가 다르죠. 네, 일론 머스크는 지금 트럼프 지지입니다. 약간 이게 다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 거죠.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고요. 애플의 팀 쿡은 약간 동성애자이기도 하고 약간 조 바이든 대통령 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원래 실리콘밸리 인물들의 대부분이 조 바이든을 지지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되게 특이한 거죠. 네, 특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막 불러가지고 미중 협력의 성공적인 사례다, 테슬라가. 이번에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만든 모델 3하고 모델 Y 가지고 지금 FSD를 중국에서 서비스한다는 거죠. 서비스한다라는 거고, 그런 거는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정치적인 이슈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완전 박빙이에요. 그죠? 박빙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지금 트럼프가 유리하죠.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다시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나아요. 상대하기가, 중국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지금 박빙인데 자꾸 이제 트럼프 쪽으로 힘을 실어주고, 자, 트럼프 좋아하는 게 뭐죠? 네. 무역에서 뭔가 이득 보는 거, 이런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기술력이 아직까지 자국의 샤오펑이나 리오토나 이런 회사들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테슬라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아직까지 뺏길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애플은 이제 AI 시대에서 약간 좀 지금 밀리고 하니까 굳이 지금은 이제 뺏겨 먹을 게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치적인 이슈와 기술적인 이슈, 정말 실리의 중국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쨌든 자,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요, 지금 갑자기 자율주행차에 대한 관심이 확 높아질 수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있던 자율주행차 밸류체인을 지금 주목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오늘부터 생각합니다. 예, 전날 테슬라 주가가 17% 반등했죠. 17%. 자, 얼마 전까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M7에서 빼야 된다, 테슬라. 이게 무슨 매그니피션트냐,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예. 저는 초지일관, 테슬라의 모빌리티, 빅데이터와 도조 시스템에 대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영상 찾아보시면 알 수 있죠. 자, 저는 자동차만큼요, 다이나믹한 변화가 있는 디바이스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게 연간으로 많이 팔리면 1억대, 정말 경기 좋을 때는 1억대 팔리고요. 요즘에는 한 8,500만 대 정도 팔립니다. 8,500만 대. 근데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일 고가의 매수가 뭐죠? 주택이죠. 주택 다음에 제일 비싼 고가의 매수가 뭐죠? 자동차입니다. 이거 말고 저는 다른 거 샀습니다, 이런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저는 일반적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자동차가 가장 고가의 매수죠. 굉장히 자기 인생에서 큰 매수인데, 자, 자동차가 지금 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에너지 트랜스포메이션, 이게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디바이스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이게 컴퓨터화 되는 거고요. 이게 화석 연료에서 배터리로 바뀌는 거고. 자,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데, 지금 시장의 모멘텀은 결국 이 컴퓨터화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우리 스마트폰하고요, 피처폰하고 뭐가 달랐죠?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이제 그럼 자동차에 이제 OS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AP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하드웨어 시스템이 들어갈 거고요. 근데 소프트웨어 서비스들이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일단 지금 OS가 뭐가 될지부터 중요한 건데, 당장 뭐가 될지는 모르겠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OS는 사실 글로벌 기업들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잖아요. 글로벌 스탠다드는 우리나라가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모바일 시대에 안드로이드나 애플, iOS 같은 것들은 해외 기업들이 하고, 적어도 AP는 우리가 내조하자. 현대 기아차도 마찬가지겠죠. 현대차나 기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AP를 하는 데 있어서, OS와 AP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열사가 현대 오토에버죠. 자, 이 현대 오토에버가 현대차 그룹의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SDV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칩 설계, 이런 쪽도 이제 현대 오토에버에서 상당 부분 관여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쪽에 AP를 하는 회사가 있죠. 텔레칩스. 텔레칩스는 인포테인먼트 AP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텔레칩스도 항상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들 차트 보시면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절대 제가 사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라는 게 로봇하고 똑같죠. 모빌리티라고 하죠. 자, 모빌리티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나요? 네, 인지라는 영역, 그리고 판단이라는 영역, 제어. 판단이라는 영역에서 여기서 AI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AI가 그러면 어디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걸 가지고 판단하겠죠. 인지라는 부분에서 사람의 오감하고 똑같은데, 인지라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70% 비중을 차지하는 게 결국 시각이죠. 결국 카메라. 그것도 굉장히 고해상도가 필요해집니다. 그럼 여기서 고해상도 카메라를 하는 회사가 누구죠? 삼성전기. 실제로 이 회사들은 테슬라에다가 카메라를 대거 납품하는 계약을 맺었죠. 그리고 LG 이노텍. 그리고 테슬라에 납품은 안 하지만 현대기아차에 굉장히 많은 카메라를 납품하고 있는 MC넥스. 이런 회사들은 사실 현재는 스마트폰이 주력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 자동차 쪽으로, 전기차, 자율주행차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비중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밸류를 반영해 줄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대 오토에버는 지금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의
차세대 자동차의 핵심, 컨트롤 타워 같은 역할을 하는 계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장 뭐 실적은 그렇게 기대할 건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앞으로 테슬라가 점점 더 이제 주가 상승을 이어가고 반등을 이어가고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 이제 거의 시총이 크기 때문에 대장주로서 시총이 그래도 4조가 넘으니까요.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뭐 시총이 작지만 그래도 글로벌 기업들한테 굉장히 많은 AP를 납품하고 있죠. 물론 현대차 그룹하고 비중이 제일 높지만 최근에 독일의 컨티넨탈하고 디지털 콕핏에 들어가는 HPC용 AP를 납품을 했습니다. 지금 AP가 돌핀3가 14나노 공정 기반으로 주로 만들어졌는데 지금 돌핀5가 8나노 공정이고요. 5나노 공정을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 삼성 파운드리에다가 이걸 이제 또 칩을 의뢰를 해서 생산할 것 같은데요. 이런 쪽에서 계속 관심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센서 쪽에서는 카메라가 단순 기존의 뷰잉 역할에서 이제 센싱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카메라에 더 많은 단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할 텐데요. 그리고 물론 카메라의 설계 기술도 되게 중요하죠. 그런 쪽에서 삼성전기, LG이노텍, MC넥스 뭐 수많은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있지만 이런 소프트웨어와 설계 기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이 세 개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에 비중도 있고 여러분들이 잘 투자 판단하셔가지고요. 자율주행차 쪽이 한 번 더 이렇게 업사이클로 온다 그러면 충분히 기회를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7기 실전 투자 스터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댓글 상단에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런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도전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